경기도의회 의원들과 함께 곳곳의 핫 이슈, 그 현장을 찾아갑니다. 현장 의정 포커스. 안녕하세요. 프로듀서 장종입니다. 우리가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인 내 집이 살고 싶지 않은 곳, 또 불편한 곳이라면 어떨까요? 최근 분당, 평촌, 중동, 일산, 삼본 등 수도권 5개 신도시가 조성된 지 약 20년이 되면서 아파트 노후화로 갖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특히 평촌의 경우 배수관 노후화로 인해 녹물이 나오는 집이 태반이라고 합니다. 이곳에 사는 주민들은 관계기관의 불편을 호소하고 있지만 정작 별다른 조치는 없는 상황. 평촌 신도시 주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은 무엇이고 그에 대한 해결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현장 의정 포커스. 오늘은 경기도의회 박용진 의원과 함께 안양시로 갑니다. 평촌 신도시뿐 아니라 경기도 전역에 있는 일기 신도시들은 아파트 노후화 문제로 몸살을 겪고 있는데요. 이러한 문제를 공공기관에서는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용역 결과를 내놓고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자체와 국가적인 도움 없이는 문제 해결이 어려워 보였습니다. 과연 평촌 신도시의 노후화 정도는 어떻게 되고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떤지 현장 취재 강성민 리포터가 박용진 의원과 만나봤습니다. 경기도의회 박용진 의원님 반갑습니다. 먼저 경기방송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경기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안양 평촌 신도시의 지역구를 두고 있는 경기도의원 박용진입니다. 이제 완연한 봄입니다. 화사한 날씨에 가족들과 함께 봄나들이를 계획해 보시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네, 경기도 일기 신도시들이 노후화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배수관 노후화로 인한 녹물 문제도 심각하다고 들었는데요. 평촌 신도시 등의 실태는 어떤가요? 건물이 노후되면 노후화가 진행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이에 경기도 일기 신도시 아파트들도 예외는 아닌데요. 이러한 노후화에 대비해서 대부분의 아파트들은 장기 수선 충당금 등을 적립하여 필요한 개보수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현재 적립된 장기 수선 충당금으로는 엘리베이터 등 급한 시설물을 교체하고 나면 남는 여력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공동 배관 등의 교체는 꿈도 꾸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들이 사용하는 수도에서는 녹물이 나오는 등 그 부식 정도가 심각했는데요. 이런 문제가 생긴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러한 아파트 공동 배관 부식의 주 원인은 바로 94년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에 사용된 바로 아연도 강관이라는 자재 때문입니다. 이 아연도 강관은 부식이 빠르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94년도에 건축법 개정을 통해서 아예 사용이 금지가 되었습니다. 우리 안양시의 경우에도 94년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의 공동 배관은 아연도 강관으로 설치가 되어 있어 이 산화 및 녹물이 발생하고 있는데 무려 862동 6만여 세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렇듯 아연도 강관 설치에 따른 배관 산화로 녹물 발생 및 부식이 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아파트는 교체 비용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 임시 방편으로 개보수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녹물의 주범은 바로 공동 배관이었는데요. 지금은 임시 방편으로 그때그때 고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동안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관계기관에 호소해왔을 텐데요. 이렇게 문제가 심각한데도 별다른 행정적 조치들이 없었던가요? 제가 그동안 각 아파트 관리소장님이나 동대표님들 그리고 일반 주민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러한 아파트 녹물 문제를 호소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물론 매년 연초에 열리는 시장님의 동별 순회 간담회 때 주민들은 단골 메뉴로 이러한 불편을 호소하고 시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시 차원에서도 이러한 불편을 알면서도 마땅히 이를 해소할 재원과 방법을 찾지 못해서 이렇다 할 조치는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이는 비단 우리 시뿐만 아니라 경기도 일기 신도시 전체의 문제이고 더 나아가서는 전국적으로 20년 가까이 오래된 아파트들의 공통된 문제입니다. 이에 대해 그동안 방송이나 언론에서 숱하게 문제는 제기되었지만 일부 한정된 조건 하에서 일부만 지원해주는 사례는 있어도 이러한 문제를 공공기관이 나서서 전체적으로 해결해주는 사례는 아직까지 어떤 지자체도 심지어 국가 차원에서도 없는 실정입니다. 주민들의 원성은 커가지만 이에 대한 대책은 딱히 없는 상황. 무엇보다 노후 배관 교체가 시급해 보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행정적인 방법, 경기도의회 박용진 의원의 설명입니다.
첫째는 배관 교체에 따르는 비용 부담의 완화입니다. 보통 낡은 수도관과 가스관 등을 한꺼번에 교체하면 세대당 25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이러한 비용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행정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배관 교체를 시공할 업체의 선정에 있어 공신력과 투명성 확보입니다. 각 아파트 주민들은 전문성도 없는 상황에서 아파트별로 개별적으로 시공업체를 선정하는 것보다는 공공기관이 나서서 공신력 있게 일괄적으로 선정한 업체가 사업을 진행하고 사후관리까지 해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노후 배관 교체를 단순히 시설 보수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사용하는 식수의 안전에 관한 문제로 접근하는 공공정책적인 마인드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현재 주택법이나 수도법 그리고 각 지자체의 조례에서 형식적으로만 담고 있는 지원 방법이나 조건들을 대대적으로 정비하여 빠른 시일 내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노후 배관 교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발빠른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최근 이 문제와 관련해 경기개발연구원에서는 용역 결과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제가 지난 2월 중순에 이 문제에 대해서 개선 방안을 알아보기 위해 경기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난달 3월 19일에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노후 배관 문제는 수질 및 수압 불량 그리고 누수 발생 등으로 상당히 심각한 수지입니다. 하지만 아파트에서 적립하는 장기 수선 충당금이나 지자체의 소규모 보조금으로는 해소가 불가능하다는 의견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경기도가 보유하고 있는 지역개발기금을 활용하여 장기 저리의 융자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즉 경기도시공사나 지자체의 시설관리공단 등에서 지역개발기금을 융자받아 각 아파트 단지를 상대로 사업을 추진하면 주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지자체의 재정 부담 없이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견해입니다. 이 문제가 하루빨리 해결되려면 주민들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공공기관의 진심 어린 정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실 계획인가요? 지역개발기금을 활용한 융자 방식 사업에 대해서도 작년 4월 그 당시 제가 몸담고 있던 기획위원회 상임위 회의에서도 제안하여 어느 정도 구두로 가능성을 타진을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안양시에 이 방법을 시범 사업으로 제안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시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한 끝에 여러 가지 행정적인 문제들이 있다는 이유로 거듭 난색을 표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여러 가지 각도로 노력을 하였지만 결국 시 당국과 공직자들을 설득하지 못하였고 그러던 차에 이번에 경기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문제를 주민들이 마시는 식수의 안전 및 그다음에 부식과 누수로 인한 에너지 낭비 방지라는 측면에서 민간의 영역이라기보다는 공공의 영역으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 해결은 단순히 행정적인 번거로움을 탓하기 전에 문제 해결을 위한 지자체의 강력한 의지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파트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노후화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 노후화되는 것을 최대한 늦추고 또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고칠 수 있는 것도 사실이죠. 배수관 노후화 문제는 평촌뿐 아니라 경기도 일기 신도시 아파트들의 문제입니다. 주민들이 씻고 먹는 식수가 녹물이라면 이것은 주민들의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칠 텐데요. 현재 해결책을 찾는 과정이 가속도가 붙고 있지만 조금 더 빠른 대책과 행동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공기관의 진심입니다.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집이 내가 살고 있는 집이라는 마인드가 가장 절실할 것 같습니다. 경기도의회 박용진 의원과 함께한 현장의정 포커스. 지금까지 현장 취재 강성민, 제작 진행의 장주영이었습니다.